국어 수업에도 모둠 활동이 있고 사회 수업에도 모둠 활동이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모둠 활동을 개별 활동으로 재구성하고는 있는데 온라인 수업에서도 모둠 협력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슬기로운 초등 수업 생활.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과제나 활동이 대부분 다 개별적으로밖에 될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제 사회나 국어, 또 뭐 다른 교과에서도 이제 모둠 활동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에서는 모둠 활동을 할 수 없을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과 그리고 오피스 365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촉 없이 모둠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영상을 확인해 보실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접촉 없이 모둠 협력 활동하기입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통한 모둠 협력 학습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 일단 구글 클래스 모둠 학습은 구글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협업과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웹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설치할 필요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야지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정해진 사람에게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 저장 기능과 모둠 수정 내역이 업데이트 기록에 남고 복원이 가능합니다. 구글 문서, 프레젠테이션, 드로잉, 젠보드, 행아웃 미팅 등을 활용해서 클래스룸 모둠 학습이 가능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접속 방법은 클래스룸을 통해서 접속하는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네, 그럼 먼저 클래스팀을 어떻게 모둠을 만들어지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접촉 없이 이제 모둠 활동을 하려면 당연히 먼저 모둠을 나눠야겠죠. 자, 구글 클래스룸은 이렇게 모둠을 나누게 유용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1모둠부터 4모둠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반은 총 23명인데요. 그래서 1모둠 6명, 2모둠 6명, 3모둠 6명, 그리고 4모둠 이렇게 5명 해가지고 모둠을 나눠놨고 그 모둠 학생들만 여기에 들어와서 자기 과제를 모둠끼리만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만들기를 누르시고 일단 과제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는 5모둠을 해보겠습니다. 5모둠 학습이라고 안내는 5모둠 협력 학습 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들기는 간단하게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대상을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으로 하지 말고요. 이거를 지우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제가 이제 시범상을 만들려고 했던 이 테스트 계정 2명만 체크하면 그러면 아까처럼 학생 2명만 제가 지정한 이 2명만 들어와서 모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채점을 하고 기한 없이 하고 주제는 당연히 발표 및 모둠 활동으로 설정해 준 다음에 과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은 아까 없었던 5모둠 협력 학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활동 완료 2명에게 학생 2명에게 기한 없이 그리고 이런 모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첫 번째 도구인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모둠 학습에 활용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좀 이제 프레젠테이션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면은 먼저 가장 중요한 이제 온라인 학습에서 모둠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상호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냐면은 이거 바로 채팅 표시입니다. 채팅 표시를 보시면 지금 참가하고 있는 사람과 내가 표시된 2명이 총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주제는 무엇으로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치면은 그쪽 채팅창에 똑같이 뜨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말 사용 실태에 대해 배웠으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간판 조사하기를 해봅시다
라고 해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채팅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댓글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댓글을 열어가지고 뭐 오늘 과제 주제는 무엇으로 할까? 라고 치며 이제 댓글을 달면은 이제 이 다음부터 이제 답글을 달 수 있는 거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간판 조사하기. 자, 그래서 또 댓글을 달고요. 자, 근데 요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가 이제 이 토론이 완료되면은 요걸 클릭하시면은 토론이 이제 끝나는 걸로 표시됩니다. 네, 이제서 뭐 제목을 그렇게 썼고 했다고 하고 이제 또 이제 주제를 정한 다음에 그림을 넣고 해야 되잖아요. 이제 프레젠테이션의 좋은 점이 한 개가 뭐냐면은 이미지 삽입이 보통 여기 컴퓨터에서 다운받은 이미지를 넣었었는데 여기서는 드라이브나 구글 포토를 사용할 수 있고 URL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편한 방법은 웹에서 검색이 되거든요. 웹 검색을 누르시면은 옆에 이렇게 창이 뜹니다. 창이 떴을 때 이제 우리 간판 조사기로 했으니까 뭐 서울 간판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간판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간판들 사진을 그냥 가지고 드래그만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어느 지역의 간판의 모습들이 한꺼번에 이제 드래그해서 프레젠테이션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뭐 도형이든 선이든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모둠별로 발표하는 과제를 만들 때 활용하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로는 구글 드로잉을 이용해서 어떻게 모든 학습이 이루어지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드로잉입니다. 일단 구글 드로잉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기 채팅 기능, 채팅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똑같이 댓글 기록도 역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을 줬냐면은 이제 사회 과제인 경제 성장으로 달라진 사회 모습을 조사해보자.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의 발달에 대해서 조사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상황을 줬고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우리가 여기서도 똑같이 이미지를 웹에서 검색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보통신의 발달로 영상통화를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그대로 또 다시 불러와가지고 드로잉에서는 그릴 수 있습니다. 네, 드로잉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좀 다르게 이미지를 좀 더 시각화하는 좀 더 효과적이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도형, 뭐 설명선이든 등식 등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댓글 기록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활동 주제에 맞게 혹은 용도에 맞게 프레젠테이션과 드로잉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글 문서를 이용해서 어떻게 모든 학습이 이루어지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모든 협력 툴은 바로 구글 문서입니다.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한글이랑 비슷한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뭔가를 작성하기엔 좀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팅 기능과 그리고 또 댓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서 모든 협력 학습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구글 드라이브나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것을 다 불러와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이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글 클래스룸 이용해서 모둠 학습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다양한 앱과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모둠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접촉 없이 모든 협력 활동하기 두 번째 챕터인 오피스 365입니다. 오피스 365의 기능 중에서 쉐어포인트를 활용해서 협력 학습을 실시할 수 있는데요. 파워포인트 작성이나 MS 워드 문서 작성에 동시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팀즈를 활용해서 채팅이나 화상회의로 학생들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동시에 작업을 할 때 메모 기능과 다른 사람의 작업을 표시해 주어서 동시간에 여러 명이 하나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에선 무료로 오피스 365 계정을 배포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피스 365를 활용한 실제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이 모둠 협력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오피스 365를 통해서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365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쉐어포인트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우리는 이 온라인 협동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팀즈에 들어가 보면 이 파일에 보면 파일을 모아둘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도 똑같이 쉐어포인트에서 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습 자료를 미리 이렇게 올려놓고 그 후에 쉐어포인트를 열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쉐어포인트에 보면 제가 공유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파워포인트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일은 동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럼 동시 작업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쉐어포인트에 들어오면 이렇게 공유한 파일들이 보입니다. 이 파일을 클릭을 하면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을 해서 봐줄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6학년 미술교과서 감상 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농민의 결혼식을 보고 작품에서 느껴지는 시대적 배경을 쓰세요 라는 것들에 의해서 친구들이 이렇게 의견을 달아줬습니다. 우리 모둠의 결론을 한다고 하면 1모둠이라고 제가 작성을 하면 동시에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여기에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친구들이 동시에 접속한 쉐어포인트에 동시에 접속한 친구가 마우스를 쓰고 있죠. 제 마우스는 여기에 있지만 글이 써지는 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여러 명이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작성함으로써 학생 전체가 모둠별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학습과제 연습이라는 파워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협동학습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으면 다른 쪽에서 동시에 지금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메모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쪽은 제가 작성하겠습니다. 혹은 이쪽 성주경 수정 중 이런 멘트를 달면 학생들이 동시에 작업을 할 때 어떤 점이 여기 메모가 표시가 되어 있죠. 어떤 점이 주의해야 되는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작성하는 부분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누가 작성하고 있는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이것을 팀즈를 활용해서 김종성께 메시지를 보내서 대화를 하면서 동시에 포인트 작성 중입니다 하면서 학생들끼리 소통을 하면서 작업을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동시에 파워포인트를 작업할 수 있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쓰임새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쉐어포인트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쉐어포인트 기능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바로 이 액세스 관리입니다. 여기 액세스 관리를 보면 소유자는 모든 권한이 가능하지만 이 방문자는 보기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공유 링크는 있지만 방문한 사람, 계정에 로그인한 사람은 보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구성원은 편집 가능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계정이 없이 방문한 사람들도 편집이 가능하게 하려면 여기 편집 가능을 클릭해 주시면 학생들이 어디서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피스 365의 쉐어포인트 기능을 활용하여 접촉 없이 모둠 협력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PPT 작성과 문서 작성을 통해서 학생들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이 오피스 365를 활용하여 오늘 실시간 수업 중에 학생들과 함께 모둠 협동학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슬기로운 초등 수업생활 이모둠이 구글 클래스룸으로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구나. 서로 역할 분담이 잘 된 것 같네. 열심히 했다. 온라인으로도 친구들과 함께 모든 과제를 할 수 있구나. 역할을 나누고 자신이 맡은 부분을 조사하니 함께 배우며 공부할 수 있네. 친구들의 생각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아.